네, 오늘은 연세대 서울대 12년 특례 자소서 부활에 발맞춘 쪽집게 지침서로 잘 읽혀지는 자소서 작성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연락 오신 어머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해외대 준비했던 선생님과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얼리 디시전이나 아니면 레귤러로 지원하셨던 분들은 해외대 자소서의 그 폼이 한국대에 그대로 먹힌다라고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해외대는 좀 소설처럼 이렇게 좀 아름답게 써가는 걸, 드라마틱하게 써가는 걸 좀 좋아하는 반면에 한국 대학의 자소서는 그야말로 좀 뼈 때리듯이 순살 발라내듯이 써가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좀 각성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올려 봤습니다. 자, 잘된 자기소개서는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알기 쉽게, 가장 단순하게, 가장 근소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잘된 자소서입니다.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성장 과정,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정도를 1로, 그리고 본인의 학교 생활과 대학 입학 후 계획을 한 2로, 그리고 지원 동기의 4, 이후에 대학이 선호하는 인재의 상, 이런 것들을 좀 깔아 주면 좀 어느 정도 맞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테이지를 8 개로 구분을 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좀 빼먹고 느낌 위주로 쓰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게 오히려 학생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체적 사례는 진정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제시된 각 항목별로 요구하는 바를 꼼꼼히 읽고 어울리는 사례를 들어서 연결성 있게 스토리텔링 해야 됩니다. 팁을 하나 주자면 활동의 동기에 인문학적 색채를 입히면 되게 좋습니다. 독서나 강연이나 캠페인 등에서 경험한 사고의 전환을 일으킨 사례를 붙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가 붙여진 활동은 굉장히 개연성을 갖게 되고요. 진로 적합성에 부합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꺼번에 느낌을 말하지 말고 점증 정강의 효과로 성장의 폭이 넓게 느껴지도록 포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스펙의 나열보다는 하나의 스토리 묶음으로 느껴지게끔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로는요, 잘 만든 첫 문장이 10 스펙 안 부럽습니다. 자기소개서는요, 두 갈씩입니다. 두 갈씩. 두 갈씩 싸움이에요. 누가 두 갈씩에서 임팩트 있는 문장을 누가 더 잘 썼느냐. 그 문장이 앞에서 세 단계 정도의 거의 뭐 핵심적으로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자소서가. 그래서 핵심을 담은 어떤 첫 문장을 맨 앞에 구성해야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게 광고의 한 카피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문장을 되게 잘 뽑기 위해서는 지원 학교와 전공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관용구처럼 만들어서 리딩하자마자 이 친구의 컨셉이 뇌리에 콱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장 간판되는 활동을 중심에 세워야 되고, 이것을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밝히면서 이렇게 슬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서두에 배치하면 글을 모두 읽지 않아도 지원자의 강점과 역량, 경험이 무엇인지 되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에 집중합니다. 학과 진로에 얼마나 연관성 깊게 노력했는가가 초두부터 잘 드러나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그 첫 문장 10 스펙 안 부럽다와 좀 약간 중첩되는 그런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간결한 문장으로부터 시작해야 전공 역량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노력이 활동을 통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이런 핵심적인 문장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팁을 주자면 어떠어떠한 전략 구사의 능력의 발전 상황이라든가, 어떠어떠한 전공 관련 분석 기법의 활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발전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승전결에 맞춰서 활동마다 콕콕 집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가가 기승전결을 넘어서 이렇게 꼴딱고개마다 딱딱 드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학과에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잘 보시는 이런 그 노력을 조금 선행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뭐 학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단어들이 좀 잘 들어갔을 때 자소서의 가독성이 좀 높고요. 전공 적합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어떤 실수의 고백을 통해서 솔직한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그 방법적 회의를 얘기했던 데카르트가 얘기했죠.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반성적 성찰이 보다 격높은 자소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굴곡이 있었지만 지속 가능성 있는 어떤 활동에서 쌓인 그 밑거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의 어떤 진실된 면 이런 걸 또 드러내고요. 그리고 실수가 있었던 시점을 확대해서 정확하게 부각시켜야 됩니다. 뭉뚱그리지 말고. 그래서 그 실수를 되돌리기 위한 성찰의 과정에서 발전된 면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걸 부각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학생답다, 자기답다 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는 문장력이 그래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네 단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문장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라는 인물이 완성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 말을 바꿔서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지루함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도를 굉장히 좀 해치게 됩니다. 짜임새 있는 구조라는 인상이 전혀 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서두부터 자신이 느낀 감정을 포함하는 센스를 좀 발휘해야 됩니다. 이 활동에 대한. 그래서 호소력을 갖춘 뒤에 구체적인 활동으로 집중력 있게 자신의 활동 과정을 쏟아내서 흡입력을 갖추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느낌이 아니라 경험이 갖는 가치로 마무리하는 센스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낀 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느낀 점이 뿌듯했다 뭐 이런 어떤 레저너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경험이 갖는 가치로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피동 표현을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동 표현은 어 그 능동 표현부터 말씀드리면 능동 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주어가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피동 표현이라는 것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동 표현은 용언에 보통 이나 희나 리나 기나 뭐 어지다 되다 이런 걸 붙여서 많이 만들고 피동형 문장을 자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요. 좀 자신이 없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었는데요. 능동 표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말을 되냅니다.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어떤 그 문장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피동 표현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걸 수정하면 수행하였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죠? 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번역투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번역투라는 것은 마치 그 외국어 문장을 번역한 것처럼 서술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수식어나 용언의 중첩이나 조사의 남용 등이 번역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 드리면 이것에 의해 마침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를 말씀드리죠. 이것에 의해 마침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하면 이것으로 마침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자, 그리고 불만이 쌓일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뻔했음에도가 아니라 불만이 쌓일 뻔했지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동아리 내 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꼼꼼함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매달 동아리 내 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꼼꼼함은 필수적으로가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간결하게 떨어지는 문장이 자신의 활동을 좀 더 확고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되시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단계로는 연세대에 보면은 자유형 문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자유형 문장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자유형 자소서의 구성의 능동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형 자기소개서 작성은 문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보다 작성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자의 어떤 능동적인 면모를 어필하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못 썼을 때는. 그래서
고교 활동과 또 합격 후 포부와 같은 어떤 필수적인 내용을 집어넣되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진행했던 경험만 골라서 내용과 제목을 한번 구성해 보는 겁니다. 내용과 제목을 작성하는 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환경이 지원자에게 특정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경험, 이런 수동적인 경험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여 실천했던 능동적인 경험을 고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경영에 대해서 여러분들 12년 특례 하시는 분들은 보통 경영학과 많이 지원하시죠. 그래서 경영에 대한 열정으로 푸드트럭 프로젝트를 운영했던 경험이라든가, 혹은 경제 과목의 약점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이크로 매크로 좀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노력 끝에 동아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경험. 마이크로 매크로의 어떤 이론을 적용해서 동아리 프로젝트에 잘 녹여내서 그 동아리의 어떤 우수성을 좀 보여줬던 이런 경험. 혹은 실무를 배우고 싶어서 학교 내 이런 매점 같은 이런 현장에 무작정 뛰어든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수동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마지막 학기에 들었던 과목으로 우수한 학점을 받은 것. 학기에 수업을 그대로 들음으로 인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됐다라는 좀 수동적인 느낌이 좀 있고, 어머니의 영향으로 정직함을 모토로 삼았던 거. 어머니의 영향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자기소개서에 능동적으로 프로젝트를 세웠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수동적인 느낌이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 봉사활동을 통해 민원 처리 프로세스 및 응대 기술을 배운 경험. 이게 왜 수동적이냐면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뭔가를 성취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민원 처리가 왔을 때 그저 그냥 응대 기술 정도만 배운 거다라는 거죠. 간혹 외국어 실력을 좀 뽐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런 다국어 능력자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보통은 성장 과정과 연결짓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 정도로 짧게 언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칫 굉장히 심파조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근거리에 했던 활동 과정과 연계해서 마치 재능 기부를 했다는 느낌을 좀 고급스럽게 풀어가야 신뢰도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어떤 문화적 차이를 인지했다든가, 어떤 그 문화를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가 이렇게 좀 보여졌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외국어 능력은 이제 봉사활동의 수단일 뿐입니다. 봉사활동 자체의 가치와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는 그런 뉘앙스,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과 배움의 어떤 그런 기회가 됐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셔야 진정성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된 자기소개서는요,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냥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모든 스토리에 엮여져서 마치 실을 깨듯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4가지 말씀드렸죠.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알기 쉽게, 가장 단순하게, 가장 근소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가장 잘된 자소서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문의 오신 어머니들이 해외대에 지원했던 자소서를 그대로 녹여서 쓰시려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감지가 돼서 위험성을 어 말씀드리고 각성을 좀 시켜 드리고자 짧게나마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유형 자소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스펙들을 많이 좀 나열을 해본 다음에 그중에서 꺼내 가지고 제목을 정해서 나름의 스토리를 갖고 앞선 주제와 다른 느낌으로 보여주시면 좀 더 다양성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